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매일 계속되는 한파로 어제 저녁 노원구에서는 6만 5천여 세대의 난방과 온수가 끊겼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복구는 됐다고 하는데 7시간여 동안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다고 합니다. 당분간 한파는 계속됩니다. 피해 없도록 다시 한번 시설물 관리 힘쓰셔야겠습니다. 1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송파구 가락시장에 올해는 도매곤역 현대화 공사가 시작됩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이 노후된 시설과 한파로 판매고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 상승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형 하수암거 설치로 도로 통행이 일부 제한됐던 방배로 일대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청년들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 18개 동이 한강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은 지난 2010년부터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설 개선과 도소매 분리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소매권역에 이어 올해는 도매권역에 대한 현대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천서연 기자입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옛 청과지판이 자리했던 부지입니다. 전체 4개 동 중 2개 동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인근 제1주차장도 시설물 철거가 완료돼 빈 땅으로 남겨진 상태. 채소 이동을 짓기 위한 철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가락시장 도매곤역 현대화 사업이 올해 본격화됩니다. 도매곤역 현대화 사업은 전체 4개 공구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채소 이동 공사를 시작으로 채소 1동과 수산동 공사가 진행되고 이후 과일동과 환경동, 마지막으로 공동 배송장 공사가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제1공구인 청과직판 철거와 이 자리에 채소 이동을 짓기 위한 건축 심의 등 설계 작업이 진행 중으로 설계가 마무리되는 3월쯤 도매곤역 현대화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또 1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올 하반기에는 채소 1동과 수산동이 들어설 2공구에 대한 설계도 병행됩니다. 지금 가장 가락시장에 문제가 됐던 주차, 교통 문제가 해소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 부족했던 공동 배송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새벽 시간대 혼란스러웠던 그 주차 문제가 해소될 거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전체 예산은 7,400여 원. 올해 본격화되는 가락시장 도매곤역 현대화 공사는 오는 2025년까지 단계별로 향후 7년간 진행될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앞선 가락시장처럼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파와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 네, 마포 농수산물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신 기자 뒤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상점마다 비닐 천막이 쳐져 있습니다. 영업을 중단한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상황이죠? 네,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떨어졌죠. 최근 이렇게 한파가 계속되면서 이곳 시장에서는 밖에 진열해놓은 과일이나 채소를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도 모자라서 담요나 이불까지 덮어두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야 과일이나 채소가 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지붕이 있는 건물 안에 들어서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붕이 높고 또 시설이 노후된 탓에 예. 이 같은 한파를 피하기 힘들어서 상인들은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비닐 천막을 씌워놓은 상태입니다. 예, 한파를 이기기 위한 고육지책이군요. 그런데 마포 농수산물시장은 지난해까지 서울시에게 운영권을 회수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곳이죠.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네, 지난 2016년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이곳 마포 농수산물시장 운영권을 환수하고 이곳 시장을 헐어서 새로운 쇼핑센터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곳 상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또 마포구도 운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서울시가 운영권 환수 문제는 없던 일로 하는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이곳 시설 개선 사업도 다소 변수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상인들이 임대료가 높다며 시위를 벌였다면서요. 무슨 상황입니까? 네, 이곳 시장은 매 2년마다 임대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일정대로라면 지난해 임대 계약 갱신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운영권 환수 등의 문제로 공단 측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1년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예. 따라서 다음 일정으로 올 초 임대료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상인들은 지난 20여 년간 매번 임대료 재갱신을 할 때마다 5%에 가까운 인상을 보여서 초기 임대료와 지금 임대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올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경기 침체 그리고 시설 노후 등을 고려했을 때는 이번에는 임대료가 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죠. 하지만 이 같은 상인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 월요일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임대료가 5% 오르는 것으로 합의가 됐고 예. 현재로서는 모든 임대 계약이 끝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임대료 인상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 관리권을 가진 마포구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마포구 좀 더 정확하게는 마포시설관리공단과 이곳 상인들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마포구도 이곳 부지와 건물에 대한 사용료를 서울시에 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미 19억 원을 넘은 상태인데요. 서울시가 이곳 사용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바로 공시지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지난해 서초구와 더불어서 전국에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서울시에 내야 하는 사용료가 높아지고 이는 결국 상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예. 공시지가 그러니까 이 땅값이 오르면 임대료도 오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 관에서 운영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상승을 최소화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마포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이곳 시장 1제곱미터당 공시지가는 지난 2016년에는 160만 원 정도였는데 예. 지난해 2017년에 199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군요. 또 올해는 23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오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료가 오르고 결국 상인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예.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장사가 특별히 나아지지 않는데 임대료만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나 마포구가 상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들과 그리고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임대료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마포 농수산물시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신승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상인분들 이 한파 때문에 장사도 안 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 이런 문제까지 생겨서 참 걱정입니다. 마포 농수산물시장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아침 6시쯤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한 고물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진압에 나섰던 고물상 관계자는 불길에 넘어져 손과 무릎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2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물상에 쌓여있던 폐지에 담뱃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나염 작업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층에 위치한 작업장 절반을 태우고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안에 있던 작업자들은 불이 번지기 전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고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서초구는 방배로 일대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년 동안 대형 하수암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사 구간 일대의 도로 통행이 일부 제한되어 왔습니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통제됐던 도로는 다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직경 4m인 대형 하수암거를 설치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7, 8년 전에 내린 집중호우로 방배로 일대 1,600여 세대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공사가 추진된 겁니다.
서초구는 빗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수함거를 설치해 침수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방배로 일대의 도로는 그동안 통행이 일부 제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대형 하수함거를 설치하는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방배로 일대의 도로는 다시 개방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통행이 원활해졌다는 의견입니다. 차선이 막혀서 공사를 했잖아요. 차가 무지하게 많이 막혔어요. 차 안 막히게 좋죠. 이제 원활하게 뚫려가지고 이제 한 20분, 30분 걸리던 게 5분 내외로 이제 줄어들어서 그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현재 남은 공사 구간은 함지박 사거리 일대로 내달 말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50% 정도, 60% 정도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월 28일 날 완전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난 2015년에 완공 예정이었던 방배로 하수함거 사업. 가스선과 같은 지작물의 이설 작업이 지연되면서 4년여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서초구는 공사를 마치는 대로 이 일대의 임시 포장도로를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문화와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마련이죠. 서울시에서는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을 벗삼아 문화예술을 즐기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박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하늘 아래로 알록달록한 건물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건물들 중심에는 커다란 무대가 놓여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에 설치한 컨테이너 박스들입니다.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계 전반에서 활동하는 젊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겁니다. 잠실 한강공원 안의 대지를 활용해 컨테이너 박스 18개 동이 설치됐습니다. 문화예술 공간 중앙에는 야외 무대도 조성돼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예술가들의 전시와 공연을 즐길 수 있게 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분들의 상시 활동 가능한 입주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컨테이너 18개 동을 사용하여서 조성을 하였고,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해서 시민분들께 한강의 새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서울시는 자체 홈페이지에서 문화예술 공간에 붙일 명칭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2월 말까지 컨테이너 박스에 입주할 예술가들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잠실 한강공원의 문화예술 공간은 올 3월 일반에 공개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독서 습관은 어릴 적부터 길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찍부터 책을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북구가 올해부터는 성북구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들에게 첫 선물로 그림책을 선물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6살 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이민정 씨. 요즘 아이의 독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꾸준히 책을 읽어주고 때론 집 근처 도서관을 찾아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위인 전집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좀 글밥도 너무 많고 딱딱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애기 좀 기질이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접해하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처럼 아이들의 독서 습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성북구도 2012년부터 북스타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란 의미로 아이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하나의 문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신청자에 한해 책을 제공하다 보니 지급률이 20-30%대에 그쳤던 상황. 이에 성북구는 올해부터 관내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기들에게 책을 선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지급을 하기 위해서 출생 신고 시에 지급하는 걸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읽어주고 아기가 볼 수 있는 그림책으로 선정을 했으며, 책은 우리 구립도서관 사서분들과 협의해가지고 동기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출생한 아기의 경우 오는 4월 30일까지 구립도서관에 신청하면 책꾸러미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성북구는 오는 3월부터 엄마와 아기가 함께 참여해 책을 갖고 놀 수 있는 북스타트 데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지난달 성북구 아리랑 시내센터에서 영화 상영 도중 천장 마감재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영화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혜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7시경 영화 상영 도중 갑자기 무대 위로 천장 마감재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현장엔 관람객 150명이 모여있던 상황. 사고 직후 관람객은 모두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아리랑 시내센터 측은 관람객들에게 관람료를 환불 조치했고 사고 원인을 찾기 위해 영화관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은 지난 2004년 개관했고 10년 뒤인 2014년 한 번의 리모델링을 거쳤습니다. 사고 발생 후 진행된 정밀 검사에서 건물의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고 천장 인테리어 마감재 일부분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만 마감재가 떨어진 천장에 조명이 달려 있어 2차 사고를 막기 위한 보수 공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개관하려고 최대한 내부적으로 안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구청에서 예산을 준비해서 곧 그 사고 부위에 대한 어떤 보수 처리와 그다음에 이제 천장의 조명 등 기타 안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리할 부분들을 점검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말이면 1000여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아리랑 시내센터. 사고 발생 후 3주째 영화 상영이 중단되면서 재개관을 궁금해하는 관람객들의 문의도 계속되는 상황. 성북구는 사고가 난 상영관뿐만 아니라 정체 상영관을 대상으로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재개관이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영화를 재상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한파가 시작되면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초기 진화에 나섰던 상인들이 정작 시장에 설치된 소화기는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화재를 막기 위한 소화기가 무용지물이었다는 겁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길끝에선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명일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1,0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영업을 하지 않는 새벽 시간에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주변의 점포 3곳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화재 장소 인근에 살던 주민들은 소리와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탄내, 고무 탄내나 전기 탄내 같은 거 있죠. 예. 그게 나더라고요. 뚜두둑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깥을 딱 내다보니까 불길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부탄가스가 터지는 소리 같은 것 같아.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인들은 시장 안에 설치된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소화기에 안전핀을 뽑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명일 전통시장 화재 현장의 모습입니다. 점포 3개가 불에 탈 정도로 큰 불이 났었지만 초기 진압을 하는데 상인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설치된 소화기에 안전핀들이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케이블 타이 때문에 손을 다친 상인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소화기도 있었다며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합니다. 마음은 급하지. 이걸 소화기를 빨리 사용해야 되겠지.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코가 막혀가지고 핀을 못 뽑아. 핀을 뽑으려 하다 보니까 이게 밴드가 차 있으니까 안 빠지니까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손을 다치게 된 거지. 시장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강동구청 관계자는 평상시 안전핀이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손으로도 쉽게 뗄 수 있는 재질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안전핀 제거가 쉽지 않았다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큰 만큼 보다 현실적인 소화기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레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처럼 요즘 같은 한파에는 전열기구를 사용하다 보니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계절별 화재 발생 건수를 조사해보니 동절기에 1년 발생량의 3분의 1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불조심,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간 서울시에서는 약 18,000건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동절기인 11월에서 2월 사이 발생한 화재는 5,800여 건으로 전체의 32.2%를 차지했습니다. 사망자의 39%와 부상자의 37%도 같은 기간 발생하는 등 동절기의 화재 발생 위험은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건조한 날씨와 늘어나는 전열기구 사용이 화재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거주자들의 부주의입니다. 부주의. 전기, 담뱃불, 특히 전기 같은 경우에는 보온 관련해서 히터, 이런 전기 열선, 여기서 많이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년간 난방기 등 계절용 기기가 원인이 된 화재는 945건에 달하는데 수도 배관 등에 설치되는 동파 방지용 열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생활용품 중에서는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 순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장판을 구부려 보관하거나 라텍스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온오프 스위치가 달려있는 기기를 사용해서 뭐 퇴근하시거나 집에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꼭 좀 꺼주시고 이런 안전관리에 좀 특별히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소방당국은 동절기 화재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에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요즘 한파가 이어지면서 서울 길거리 곳곳에는 아이디어 온기 텐트들이 들어섰다고 하죠. 단순한 비닐 천막을 넘어서 이제는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나노 소재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바쁜 발걸음에 바닥만 보고 걷게 되는 요즘이죠. 어쩌면 옆 사람보다 진화하는 거리 시설물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